자, 이제 10장입니다. 10장 개발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부담 구역 나왔죠. 여기도 한 문제가 근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도로 좀 설명하고 나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한 25분이면 됩니다. 이건요. 자, 개발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부담, 이것도 핵심만 딱 파가지고 가시면 충분하게 한 문제 맞추십니다. 저희가 아까 말했던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를 일반적으로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할 때 요 심사 기준에 보시면요. 자, 보시면 이제 해당 특권시군이 심사하는데, 특권시군 심사할 때 보시면 심사 기준에서 보시면요. 저 기반시설 설치되어진 상태와 확충 계획 등을 비교를 해서 여기에 부합될 때 허가를 내어준다랍니다. 그런데 딴 건 다 조건을 갖추었는데 기반시설 이것의 설치가 현재 부족하게 현재 확인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부족하니까 추가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필요한데 설치가 아주 곤란한 그런 어떤 지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곤란할 때는요, 개발 행위를 못하게 개발 행위를 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억제를 하기 위해서 해당 그 장소를 이제 개발 밀도 관리한다 해서 개발 밀도를 관리하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장소는요, 건물이 아주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특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도 건물이 많이 밀집되어진 장소에서만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소는요, 이제 아주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첫 번째, 정할 때 경계선을 구분을 명확하게 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항상 여건이 좋아지면 이 장소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당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떤 시설 설치 가능한 일을 항상 주기적 검토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 억제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니까, 억제하는 방법이 건축 행위를 하게 해주는데 대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함으로써 억제를 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데 내용을 딱 보니까 정하는 방법 중에서 여기 용적률에 대해서만 이제 50% 더 반을 낮추어서 강화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요, 필요할 때 해당 특광시장 군수, 개발행위허가 심사권자인 특광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절차 없이도 필요할 때 판단되어지면 곧바로 그냥 심의해서 지정 고시하면 이런 식의 제한을 발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주민 의견 청취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근데 또 반대입니다. 반대. 필요한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한 반면 이 개발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자한테 설치할 비용입니다. 설치할 용지 등이 필요하니까 이 돈이 듭니다. 이 비용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해당 그 장소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부담시킨다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또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특광시장 건수가 필요할 때 심의해서 고시해서 역시 결정을 하는데 이 경우는요,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난 이후에 심의해서 고시한다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결정할 때는요, 이때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것이 이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한다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장소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중첩될 수 없습니다. 이 장소가 아닌 곳에만 나올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지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또 어떤 곳은 의무적으로 지정을 또 하여야 하는 의무 지정 대상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냐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보시면 각종 어떤 제한받던 것들이 각종 어떤 용도적의 변경이나 법령 등이 바뀌어서 이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어지면요, 그 장소가 이제 여건이 좋아지니까 돈을 부담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또요, 전전년도에 대비해서 작년도의 개발 행위 건수가 20% 이상 증가되어진 장소일 때 지정을 또 하여야 한다라고요. 특정 지역이 이 지역이 속하는 도시 전체에 대비해서 인구의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될 때도 지정을 또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할 때 보시면 그 면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나오게 할 것이고 돈을 내기 때문에 이 장소도 경계선을 또 구분을 하게 되어져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또
소규모 건수가 연접되어서 시행되어지면 묶어서 지정을 또 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런데 실제는요, 요 장소 안에서 실제 부가를 위해서는요, 어떤 공사를 해서 어떤 돈이 된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금이 결정했다 할지라도 1년 안에 요 장소 내에서 기반시설, 어떤 시설의 종류를 어떤 크기로 어떤 장소에 설치한다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또 수립을 특광시군이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설치 계획 수립이 1년 되어도 안 되어지면 1년 되는 역시 그 다음날 구역 지정 실료 해제시킨다 하는 부분 또 등장을 합니다. 요 계획이 나왔을 때 실제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과할 때 보시면 그 부과 대상 개발은 모든 개발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건물의 건축 행위 가운데서도 보시면 신축을 하는 행위하고 규모를 키운다, 정축하는 행위만 부과하는데 그것도 그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한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해서 더 크게 철거 신축을 할 때 이때는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부과 시기는 또 언제냐라고 하니까요. 요 신축과 정축의 건축의 허가 이것을 해당 시군구청장이 딱 내어주면 이때부터 2개월 안에 해당 특광시장 건수가 부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납부는 언제 하느냐? 납부 시기입니다. 요 공사 끝나고 사용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납부하는 방법은요,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보시면 현금 원칙인데 또 이 비슷한 토지로 물납도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틀이니까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문제 1번 문제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에서의 해당 용적률에 적용되는 그 용적률 최대한도 50% 내에서 강화시킵니다. 해서 1번 질문 맞네요. 자, 2번 질문입니다. 이 장소는 제한이 세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역의 여건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조건이 좋아지면 해제 등을 하여야 한다. 해서 주기적 검토지 시설 변화가 있다 해서 적시 검토가 아니고 주기적 검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이란 말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번 문장 X 되겠습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포함이 딱 되어지면 지가가 땅값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중요한데 명칭을 바꾼다 할 때도 중요한 상이니까 역시 심의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3번 질문 X입니다. 4번 가시면 요 장소는요 주상공업지역 내에서도 여건이 아주 어려운 장소에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개발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특광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국장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역시 계속 이어집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나 개발 밀도 관리는요, 지정을 할 수 있다. 전부 다 임의적인 대상 지역인데, 기반시설 부담은요, 지정할 수도 있지만 해야 되는 곳도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특광시군은 주상공업지역 안에서 개발로 인해서 어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장소에서 곤란할 때 지정을 할 수 있다시 하여야 된다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X네요. 2번 질문, 그 제한하는 방법, 용적률 50% 2번 맞습니다. 주기적 검토한다. 3번 질문 맞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는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 가시면 경계선을 구분한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자, 두 장소에 같이 복합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1번, 계획관리 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분들 개발 밀도 관리는요 반드시 주 상공업지역이나 용도지역 내에서만 나올 수 있죠. 계획관리 안 됩니다. 1번 X죠. 널널합니다. 계획관리 지역. 2번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의 지정권자는요 특광시군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 밀도 관리 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안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할 때는 의견 청취해도 개발 밀도 관리는 의견 청취하지 않고 기반시설 부담은 의견 청취한다. 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3번 질문 맞죠? 용적률 50%는 강화시군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4번 질문 인구 증가율 20% 높은 장소일 때 지정을 하여야 한다에 포함되겠죠.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자, 또 5번 떠보시면 개발 건수 20% 증가 지금 하여야 하는 것이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4번 다, 4번, 5번 다 이 이유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지정 하여야 한다. 어무적 대상직에 포함됩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들 여건이 좋아지는 제한이 풀리는 곳이 제한이 강화되는 장소는요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번 질문 딱 보시면 주거가 자연환경 보존되었다. 강화되었죠. 강화되어진 장소는 기반시설 부담 지정 안 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5번 가시면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을 하여야 하는 곳, 요 대상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3번 가시면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개발 밀도 관리죠. 가능한 곳이 바로 기반시설 부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번 질문 곤란 딱 나면 다 개발 밀도 관리 매치를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가볼까요? 기반시설 부담 설명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개발 밀도 관리가 아닌 곳에서만 나올 수 있다 해서 중첩될 수가 없습니다. 1번 질문 X네요.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설치할 기반시설 종류에 보시면요 대학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초중고는 포함돼도 대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고요. 3번 가시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토지 물납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가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했습니다. 앞전에는 개발행위가 제한지역 중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3년 플러스 2년까지인데 연장할 때는 심의 그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심의 그치지 않는다. 심의 그친다? 아닙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개발밀도 관리 안에서 1년 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1년 안에 설치 계획이 안 나올 때 그 다음날 해제된다 해서 이 표현이 조금 어설프지만 보시면 1년, 일단 1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7번 가봅니다. 자, 요 두 장소에 대한 설명이 더 틀린 것은 무엇이냐? 기반시설 부담은 개발밀도 아닌 곳에서만 정할 수 있다 해서 1번이 맞죠? 2번 개발밀도 관리안에서의 용적률 강화 범위 50%다. 50% 맞습니다. 3번 가시면 주거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향후에 학교 2년 안에 학교 수용 능력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할 때 개발밀도 관리 지정할 수 있다 해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또 4번 가시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그럼 토지 물납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4번 질문 X 되겠죠. 그래서 5번 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문제 갑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설명 나왔네요. 일단 1번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장소일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하여야 한다 해서 1번 맞습니다. 2번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면 1년 안에 설치 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요 계획을 도시군관리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 설치계획 수립시기 1년이죠. 1년. 3년 아닙니다.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 신축과 정축으로서 200을 초과할 때 부과한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5번 납부는 사용승인 시까지 납부한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9번 가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최소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게 한다. 다음에 두 번째 부가대상 건축행위 200을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이다 합니다. 건축후가 2개월 안에 부과한다. 다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역시 또 나왔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할 기반시설 종류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대학교 아니다. 연타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면 1년 안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서 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1번 지금 맞습니다. 1년 나왔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가시면 자, 부가 대상 건축행위 200을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과 정축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기존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철거해서 신축을 할 때는요,
초과되는 부분만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은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 의무자 등이 쭉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 문제죠. 12번입니다. 기반시설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다 설명이 되었네요. 이미 1번 특광시구는 건축의 허가를 받으면 2개월 내에 부과를 한다. 2번 질문 사용 승인까지 납부한다. 또 3번에 또 현금 원칙인데 토지물 납부할 수 있다. 4번 가시면 기반시설 부담금이 딱 나오면요.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조성할 것이고 여기에서만 돈을 쓸 수 있다. 딴 데 전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4번 좀 맞고 관할 구역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만 돈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관할구역, 해당 도시 전체 다른 곳에 보내면 안 된다. 그 해당 장소에서 모인 돈은 그 장소에서 다 돈을 쓰게 해라. 이렇게 하는 어떤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토지의 허가 편 보시면 이 법을 또 다 보십니다.